몇 해 전 찜통더위가 도시를 뒤덮은 한여름의 상하이. 배낭 하나 메고 친구들과 그곳에 도착했다. 반짝이는 도시를 상상했지만 내 눈앞엔 숨막히는 스모그와 무표정한 얼굴들 뿐이었다. 셋째 날, 안개처럼 짙은 스모그의 도시는 보이지 않았고 우린 렌터카를 빌려 도심을 벗어나기로 했다. 지방도시로 향하던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조심해. 핸들이 꺾였고 차는 도로 위를 미친 듯이 구르기 시작했다. 비명, 충격, 정적. 눈을 떴을 땐 차가 옆으로 누워 있었고 내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내가 처음 본 건 도움이 아닌 우리를 찍고 있던 사람들의 스마트폰이었다. 며칠 뒤 나는 한국 출장길에 올랐다. 몸은 아직 절뚝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정이었다. 서울의 어느 오후 지하철 계단을 오르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그 순간 반사적으로 팔을 들었다. 찍지 마세요. 중국에서의 기억이 나를 덮쳐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도 찍지 않았다. 대신 5명쯤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달려왔다. 어떤 분은 가방을 챙겨주시고 어떤 분은 병원 가야 할까요? 라며 내 얼굴을 들여다보셨다.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혼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말에 나는 울고 싶었다. 아니, 사실 울었다. 사람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이 보여준 그 따뜻함은 내가 사람을 믿고 싶어지는 이유가 되었다. 한국에는 참 신기한 가치관이 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는 마음. 그건 법이나 제도보다 훨씬 강한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쓰러진 사람을 보면 무조건 먼저 다가가게 되었다. 한국에서 받은 그 따뜻한 기억 하나가 지금도 내 안의 사람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고 있다. 우리가 그날 믿었던 건 사람의 선함이었다. 그게 이렇게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중국 어느 지방도시로 향하던 길, 대형차가 갑자기 옆 차선으로 끼어들었고 우린 핸들을 급히 틀다가 결국 차가 도로 위에서 뒤집혔다. 유리창이 깨지고 가방이 날아다니고 순간적으로 죽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찔한 사고였다. 놀랍게도 우리는 크게 다친 곳이 없었다. 하지만 차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상태였다. 외국에서 한가운데 도로 위에서 우리끼리만 남겨졌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도로 옆 작은 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다급한 마음으로 차에서 짐을 빼고 정리를 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마을에서 나온 몇 명의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다. 나는 용기 내어 번역기를 켜고 다가가 말했다.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폰을 받아 타자를 몇 번 두드렸다. 조금만 가면 파출소가 있어요. 우리가 짐 지켜줄게요. 그 말에 우리는 얼마나 안도했던가. 낯선 땅에서 손 내밀어주는 그 작은 손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순간은 없었다. 가방을 아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안내받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20분쯤 걸었을까? 파출소는 보이지 않았고 점점 해는 지고 도로엔 차들이 위협적으로 지나갔다. 아이들이 착각한 걸까? 우리는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차가 뒤집혀 있던 그 장소에 다시 도착했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아이들과 마을 어른들, 심지어 지나가던 운전자들까지 우리 차 안에 있던 짐들을 마치 벼룩시장이라도 열린 듯 포대자루에 담아가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내 여권을 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어른들은 남은 가방을 서로 뺏듯이 나눠 담고 있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쳐도 아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도리어 짐을 더 빠르게 챙기더니 사람들은 순식간에 차에 타고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우린 문을 두드렸다. 제발, 돌려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닫힌 문, 굳게 잠긴 마음. 도로에 주저앉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져갈 수 있었던 건 지갑 하나, 여권 하나뿐. 차는 텅 비어 있었고 마음도 그랬다. 나중에 교통경찰을 찾아 연락했지만 그들 또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했다. 도망간 걸 어떻게 잡죠? 마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던 거예요. 우리의 말은 흘려들었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엔 책임도 연민도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되찾지 못한 채 스위스로 돌아와야 했다.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그때 아이들이 보여준 눈빛, 그 조용한 고개 끄덕임이 에 그렇게 따뜻했는지, 그리고 그 따뜻함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차가운 배신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그 이후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다. 진심처럼 보이는 호의가 어쩌면 가장 잔인한 함정일 수 있다는 걸 그곳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아시아는 다 똑같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2해 전 중국에서 겪은 끔찍한 사건 이후로 저는 다시는 아시아 땅을 밟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통째로 도둑맞고 마을 주민들까지 우리를 속이며 짐을 훔쳐갔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 후로 저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품게 되었고 심지어는 혐오감마저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지시받았을 때 제 발걸음은 뜻밖에도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눈빛은 따뜻했고 택시기사는 목적지를 묻기 전에 제 짐부터 챙겨줬습니다. 광화문 앞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먼저 다가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그는 제 카메라로 온갖 각도에서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 한국은 중국과는 다르구나. 하지만 그 믿음은 진짜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일이 꼬여서 저는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낯선 지방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앞에서 쿵 거대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익숙했습니다. 한 대의 트럭이 전복되어 있었고 그 안에 실려있던 배추들이 도로에 흩어져 엉망이 된 상황이었죠. 순간 중국에서의 악몽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번에도 또 누군가 와서 훔쳐가겠지. 제 눈은 본능적으로 경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트럭 쪽으로 달려오긴 했지만 그들의 눈엔 욕심이 아닌 걱정이 먼저 맺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트럭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달려들었고 여자들은 흩어진 배추를 주워 조심스럽게 한쪽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떨어진 포장재와 쓰레기를 주워 담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도로를 막지 않게 손을 흔들며 차량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욕심내지 않았고 누구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조화된 무대 같았습니다. 목적 없이 움직이는 이 하나 없이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다는 듯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 옆에 있던 동료는 속삭였습니다. 이게 한국이야. 전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사람은 결코 단 하나의 경험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아는 하나의 색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견은 우리가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 씌우는 가장 비겁한 잣대라는 것을요. 그날 저는 한국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가진 것보다 나누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이기 속에서도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될 겁니다. 그날 저는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원래 아시아에 대해 그다지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겪은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전역을 피했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고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또 다른 도시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은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섰고 누군가에게 부탁하면 기꺼이 도와주는 모습도 흔했습니다. 아, 여기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마음속 깊은 경계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건 지방 출장 중 한 고속도로에서였습니다. 대형 버스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 있었습니다. 엔진이 꺼졌는지 도로 6개 차선 중 3개를 완전히 막고 있었죠. 차량들은 빵빵거렸고 교통은 금세 마비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변에서 시민 몇 명이 하나둘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세 뒤였고 곧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고장난 버스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누구 하나 투덜대는 사람 없이 말이죠. 경찰이 교통통제를 준비할 틈도 없이 버스는 점점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버스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졌을 때 마치 누군가 조용히 기적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의식이란 게 이렇게까지 체감될 수 있는 거구나. 누구도 자랑하지 않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다는 당연한 마음이 이들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에 있던 오해와 편견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를 하나의 이미지로 단정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따뜻함이 제 마음을 천천히 녹여주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본 경복궁보다 맛본 음식보다 저는 그날 도로 위에서 본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낯선 이의 마음마저 바꿔놓는 나라.